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뒤에서 이렇게 앞을 쭉 보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면 내 가게가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다.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보시면은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 이 아메가 참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뭐 저성장이다, 뭐 좀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자리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아미 비즈니스가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들었던 얘기가, 경기가 좋으면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사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도 점점 꽉 차는 걸 보니까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진짜 가게가 비어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가 저한테도 기회가 됐듯이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 자리에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나이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듣는 얘기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메이를 하냐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도 처음 보는데 젊은 다이아몬드도 처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올해 32살인데 제가 오늘은 좀 20대에 제가 좀 바라보고 어떻게 저도 삶의 위기감을 느껴서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껴서 이 사업을 선택했고 진행하고 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걸 좀 들어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게 딱 표정만 봐도 얘 또 이 얘기하네,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직장 끝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오신 분들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다들 웃어주시고, 또 봤던 거라도 하하 나 처음 봐 이런 표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또 처음 보시는 오늘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제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봤던 슬라이드인가요? 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한 중3의 나이에 제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10년 동안 미국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이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세상에서 정말 좀 다양한 경험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의 그 좁은 곳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었고, 나름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그래도 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까지 제가 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2015년도에 있는 이 Thermo Fisher이라고 적힌 데가 제가 미국에 다녔던 직장인데, 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2016년도부터 이제 갑자기 제 인생 동선이 이제 아메이로 바뀌기 시작해요. 전 그때 제가 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아메이를 할 거라는 플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이 자리에 와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2015년도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탄한 저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26살 나이였는데 직장을 제가 1년 다녔어요, 미국에서. 근데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대로의 삶이 맞나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려준 대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직장 가고 나니까 그 뒤가 이제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 막 물음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직장의 5년 선배, 10년 선배 모습을 딱 보니 그들이 제 미래의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2015년에 저한테는 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끝 무렵에 뭘 찾아봤냐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총각이었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좀 멋있게 살고 싶다. 멋있게 산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손 벌리지 않고 베풀 줄도 알고 내가 내 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인정받는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뭔가 이제 그 단어는 몰랐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유학생활 하면서 저한테 또 많은 투자가 됐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이 없나라는 걸 조금 제가 고민해보면서 이게 그 당시 미국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혼자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공부를 했냐면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신문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뭐 할 거 없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 이런 명견만리라든지 세바시라든지 미국의 테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이제 뭐 합리적인 가격을 지향할 거고 가치 지향적 소비를 할 거고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주영 회장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막 보면서 내 나이 또래에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읽어낸 사람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 역시 뭐 추진력과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 막 이런 걸 제가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마윈 회장의 이제 그런 스피치에서 나왔던 내용들 같은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곧 내 성공이자 행복이다.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대에 만드는 모든 미스테이크, 실수는 다 자산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제가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20대 나이에 자기 인생에 막 도전이라는 걸 뜨겁게 하는 이 청년 사업가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엄청 큰 리스크를 가진 것들에 뭔가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저였는데 뭔가 제 인생에 답답함이 생기니까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이 생기니까 딴 걸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자본도 뭐 아이템도 없으니까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생각만 있었지 솔루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뭘 하더라도 내가 한국에 와서 시민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정말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아메이라는 거는 전혀 제 인생에서 배제도 아니죠. 아예 없었죠. 그 상태로 제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선후배들 만나보고 주변에 또 같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그들이 어떻게 좀 성공한 사람이 있나 좀 뭐라도 소스를 좀 얻고 싶으니까 그 막 나름대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제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가 26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선배라고 해봤자 20대 중후반이었겠죠?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좀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를 10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메이 제품을 쓰게 하셨고 그래서 뭔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한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약간 좀 초라해 보이는 좀 멋있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저한테 왠지 있어서 전 아메이저 아예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 왼쪽에 있는 게 연말마다 그 당시 1,0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전 그게 일단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50대 중후반 연세에 1,000만 원씩을 기부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지? 아메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시고 친구도 많고 뭔가 이런 안정돼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시는 거 보면서 저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아메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제 또래 사람들이 아메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다 어머니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의 어머니 또래 분들만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이제 얘기 좀 잘 해주신 게 20, 30대만 모이는 장소가 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 또래가 아메를 한다고?
이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저런 큰 행사장에 가서 아메이를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 가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제 또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 30대들이. 20, 30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왜 아메이를 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분들이 다 좀 똑똑하고 괜찮은 분들이어가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호기심?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정말 애픈 모습으로 정말 머리 하나 손질되지 않은 밤송이 같은 헤어스타일로 제가 뭔가 이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다 괜찮은 잡이 있고 괜찮은 커리어가 있는데 뭔가 아메이를 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는 봐야겠다. 뭔가 내가 이거 무시하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아메이를 좀 알아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부모님의 이제 모습이었고요. 10년을 하신 부모님이 어쨌든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팔아야 되나? 뭐 나가서 뭐 제품을 얘기해야 되나? 뭐 사람들을 모아야 되냐? 막 여쭤보니까 조금 흥분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부터 해라. 어설프게 20대 나이에 네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막 떠보면 하등에 도움될 게 없다. 막 좋은 느낌만 있지. 너 이 회사 누가 만든 줄 알아? 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혀 모르잖아. 어설프게 말하지 마. 이미지만 안 좋아져. 이러셔가지고 그게 딱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과 이런 공부할 자료를 쫙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 마음 먹은 게,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다. 저 공부 되게 싫어했거든요.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싶다. 책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런데 엄청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진짜 재미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지? 왜 공부하는 게 재밌지?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는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확신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봤자 뭐 이거였지 억지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 답답할 때 약간 빛처럼 딱 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해서 내가 인생 바꿀 수 있으면 검증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공부해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왜 답답했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뭔가 딴 걸 찾고 싶어 했는지 전 이 속에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을 딱 공개를 했어요. 이게 최초 공개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제 주변 사람들이 제 후배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직업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회계사, 호텔리어, 여기 호텔리어, 저희 제 그 와이프도 호텔리어 출신이지만 뭐 약사, 뭐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직업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미래가 밝지 않은 느낌을 다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미 8년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만나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 직업 중에 하나로 시키고 싶어 하세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저도 이런 직업이 답인 줄 알고 커왔는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그 뒤가 없는 거죠.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이게? 느낌이 어디 같으세요? 네? 공장, 여기는 감옥입니다, 감옥. 네, 교도소, 감옥입니다. 저 위에 보이세요? 이 위에 2층에 있는 사람들?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힘든 고문을 받고 있는데 그 고문이 무슨 고문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말도 못하게 앞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걸으니까 막 발에 물집 터지고 막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고문기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고문기구 이름이 트레이드밀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헬스장의 런닝머신 됐습니다. 이게 고문기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트레드밀이 그 당시에는 이 방앗간을 밟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곡식을 빻는 그 노동을 시킨 거죠. 같은 거지만 시대가 바뀌면 완전 다른 인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옛날에 비해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내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이 유망했는데 더 이상 유망하지 않다. 이거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말, 제가 답답했던 말은 이 마인 회장이 했던 말인데 35살이 될 때까지도 가난하면 그건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네 잘못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35살 넘으신 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 자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다 이걸 제가 받았을 때가 만으로 25살이었어요. 10년 정도 뒤에가 35살인데 그때 돼서 내 인생이 정말 멋져질까라고 제 스스로 자문했을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35이 돼도 그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공 분야의 10년 뒤 35의 선배를 보면 그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제가 막 그때 약간 경각심이 생겼죠. 근데 35살이 이미 넘으신 분들도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태어날 땐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다. 아까 35살로 끊어버렸지만 이젠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죽을 때 가난하다면 그거는 누구 탓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를 아메이 속에서 제가 배우면서 아 그래 내가 뭔가를 새로 배우고 뭔가 눈을 떠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뀐다. 그리고 돈을 버는 부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그게 결국 미래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 유학 가면서 배웠던 게 이건데 이게 부정당하는 느낌.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답이 없다는 생각이 좀 일찍 철들었어요. 그죠? 20대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 찾느라고 어제 힘들었어요. 저 원래 이런 거 안 넣거든요. 졸지 마시라고 제가 별걸 다 넣었습니다. 이 핸드폰에 수화기 버튼 있죠? 그렇죠. 이거 초록색 받을 때 이게 무슨 모양이죠? 1번 수화기처럼 옛날 그 전화기 모양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혹시 이게 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저게 귀인 줄 안돼요. 저 전화기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살면서. 이 집 전화기. 네, 손 드신 분들 다 연식이 있으신 거예요. 네. 요즘 자 전화 받을 때 제스처 한번 해서 나 전화 받았어요. 이렇게 다 하시죠. 요즘 애들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다 나이 있으신 분들. 네, 요즘 애들 이렇게 전화 받는데. 그러니까 같은 전화기도 옛날 애들이 생각하는 전화기랑 옛날이다.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전화기랑 요즘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화기 다른 거예요. 아메이도 많이 바뀌었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계속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손을 보면 손이 뭉툭해요. 손에 센서까지 넣을 기술력이 없었던 거예요. 또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역동적인 파쿠르 동작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아틀라스에게 이제는 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공구 가방을 들고 오라는 인간의 요구에 멋지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얘가 손가락이 생겼어. 원래 주먹이었는데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아? 돌면서 던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내려갈 길 찾아가지고 장애물 깔고 점점 공사 현장
뭐 삶의 현장 속에서 저런 AI들이 우리 삶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존에 생각했던 유망한 직업들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메이를 바라볼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메이가 왔지만, 그리고 이제 아메이 역사 자체는 오래됐지만, 저는 그 옛날의 그 산물, 그 수십 년 전에 그 올드한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메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됐었고, 어떤 게 아메이인가? 그러니까 요즘 해도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나? 이 20대 나이에 해도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들 저는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메이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컨셉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색하고 이랬을 때는 불과 한 15년 전? 뭐 이 정도만 됐을 때도 뭔가 검색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가지고 우리 114에 전화했던 기억 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 나는 거예요. 114에 전화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해보면 봤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희 동네 뭐 병원 같은 것도 114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114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검색하면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 검색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네이버로 검색하고요. 좀 더 젊은 사람이 인스타로 검색하고요. 요즘 제일 젊은 사람 다 유튜브로 검색한대요. 뭘로 검색하시는지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찾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 아닌데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네이버만 봐도 뭐 소정의 원고료 이런 걸 받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걸 많이 보고요.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많은 어플들이 다 깔려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어플 중에 최소 한 개는 있으실 텐데 이 어플들이 그만큼 부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는 이 앱들로 돈을 벌기는커녕 항상 쓰기만 하죠. 뭐 구독하고 이모티콘 사고 돈 쓰는 게 우린 더 익숙한 거죠. 편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제조사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이런 회사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뜨고 있는 시대라는 건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보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걸 계속 하면서 구독자 숫자, 시청 시간을 통해서 점점 수입을 창출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연예인 같은 경우 포스팅 하나 광고를 하면은 막 몇 억씩 받는데요. 게시물 하나에. 예, 근데 그게 책정되는 기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보냐, 영향력이 있냐. 결국에는 팔로워 숫자를 통해서 그 부가 책정이 되고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미 우리는 네트워크, 이 나를 통한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적 자원의 힘을 우린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막 어렴풋이.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로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성공할 만한 아이템도 없고 그만한 재능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배우려면 또 돈 내야 된다면서요. 인스타그램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뭐 인플루언서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요즘 돈벌이가 되고 엄청난 수입이 올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아메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네트워크를 모으는 거고 인적 자산을 모으는 건데 아메이는 애용자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메이 속에서 필요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게 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딱 비교하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만이 제가 찾아본 수단 중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1부터 100까지 알려주는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저는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검증을 해봤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특히 남자들이 접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템일 수도 있고 좀 낯선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 생리대를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이 뭔가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막 빨래, 설거지 뭐 이런 이제 생필품이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약간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생필품으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기업들, 저기 회사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 아닌가요? 코카콜라, 뭐 P&G, 뭐 네슬, 뭐 이런 데 다 우리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우리의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들이고, 이제 국내 기업들을 봐도 뭐 삼성, 뭐 CJ, 현대, 롯데, 두산, LG, 여기 만약에 회사 입사시켜준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우리 원하는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템들이 전부 다 생필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알게 됐죠. 이런 걸 공부해 보면서 사람이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 보니까 남녀노소 매일같이 누구나 써야 되는 아이템일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아메이가 최고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까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한 그 그로잉 랩 같은 경우도 완전 퍼스널라이제이션 돼 있잖아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맞춤형으로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걸 선도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랑 아메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아이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 신경 안 쓰고 대충 사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생필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아이템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생필품인 거 굉장히 좋네. 그리고 저를 가장 신뢰하게 만들었던 건 이 자료였어요. 저는 아메이 좋다, 아메이가 비전이 있다, 아메이 한번 알아볼래? 이 말이 사실 신빙성이 없다고 전 생각했었어요. 이게 아메이가 정말 좋아, 근거 자료를 저는 원했어요. 왜 좋냐? 아메이가 왜 대안이 될 수 있냐? 제가 답답해하니까 아메이가 해답이 될 수 있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해답이 될 수 있냐?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좋아보다도. 근데 딱 이걸 보니까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부자 아빠,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모르시는 분은 진짜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제목은 다 압니다. 그죠? 그만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서적이에요. 아메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 현금 흐름 4사분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된 케이스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을 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기업가, 투자, 이 4사분면이 딱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이 왼쪽은 전체 인구의 95%가 전체 부의 5%만 나눠 가지는, 즉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영역. 오른쪽은 5%가 95%의 부를 나눠 가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 이 가운데 그 베리어, 장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죠.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직장 자영업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자격증이나 따볼까 하면서 전문직 되려고 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봤자 임시 수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는 거예요. 일하면 수입이 나오고 일 안 하면 수입이 안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입이 나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은 낯설어도 건물주 되고 싶다, 건물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 우리는 달고 살죠. 그게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아서 뭐 책 작가가 되기도 어렵고, 뭐 음반을 내기도 어렵고, 특별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고민을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당신이 기업체를 만드세요. 당신이 큰 기업을 읽어내세요. 정말 말이 쉽지 어렵죠. 이거 저는 해당이 안 됐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카페 이런 거 말고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프랜차이즈를 구매하세요.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것들 최소 한 2, 30억 이상 하는 그 돈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스타벅스 하나 있으면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이미 그 시스템에 레시피, 인테리어, 직원 쓰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3번째로 나와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적혀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한번 사는 인생을 이 먹고 사는 걸로 계속 고민하는 거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무시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은 오른쪽인데
나도 노동 좀 그만하고 싶고 남 밑에서 일 좀 그만하고 싶은데 좀 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의 깊게 보게 됐고 전 세계에서 계속 부동의 넘버원,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메이라는 걸 알고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 신빙성을 가져다 줬어요. 그냥 아메이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짱이야, 아메이해. 그게 아니라 야, 이 책에 이 내용이 적혀 있다고? 대단한데? 좀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끔 활용하시는 자료인데 전 이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평생 왼쪽에 있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 아버지의 직장 그래프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뚝 떨어지지 않나요? 직장을 정말 잘 다니셨지만 결국에는 내 회사가 아니었고 어쨌든 인플로이, 그 직장인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니까 수입이 바로 제로가 돼버리는 놀라운 현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막연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날이 온다. 언젠간 온다. 근데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준비를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겠죠. 근데 시작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 IQ가 굉장히 높으시진 않으세요. IQ가 높으신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는 게 충분한데 이걸 예측하셨을까? 남편의 수입이 끊기는 날은 온다. 우리 가정은 임시 수입이다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내 제2의 명함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촥 이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갖은 핍박과 수모와 거의 순교하다시피 저희 어머니 그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수입이 탁 이제 끊겼을 때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이 파란색이 아메이 수입 그래프예요. 만약에 아메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이 빨간색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 제 동생 17살.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아메이 사업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저 오른쪽 끝을 보고 시작하셨겠지만 지금 아마 이쯤 계실 겁니다. 이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착각도 드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비즈니스는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그룹, 시스템, 팀이 얼마나 많은 저런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나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이 저희 부모님도 이미 저 그래프를 완성하셨지만 이 속에 와보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만 됐고 나머지 다 안 됐어. 그럼 전 자신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미 저 길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걸 원하기만 한다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아메이구나.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거 괜히 봤어요, 이거. 네. 이 내용을 봤어요. 임계장이 뭔지 아세요? 임계장? 임계장이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약자래요. 이분이 시내 직장, 정규직으로 다니던 분이래요. 38년 동안 공기업에 근무하셨어요. 남들 다 알아주는 공기업. 그 이후에 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몇백 개, 100개 이상, 100개 가까운 자소서를 냈는데 정말 갖은 수모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 근근히 노후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게 진짜 멀리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사시지만 그게 과연 내 노후까지 보장되어 있는 한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남자의 가슴에 눈물을 나게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 말미에 이게 나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가장이 저 길을 가고 있다. 서울역 앞에 너무나도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대요. 원래 뭐 하던 분입니까? 웬만하면 괜찮은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잘 나가는 직장이 셀러리 다치거나 급하게 잘리거나 변수가 생겨서 그 변수 컨트롤을 못했지 처음부터 노숙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아무튼 이게 저는 아까 전에 그 4사분면을 보여드렸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남들한테 막 거들먹거리며 살려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없으면 이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이 젊은 청년의 시야에서도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아메이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 4사분면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 기회의 근원지가 바로 기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광고 유통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이미 쿠팡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20, 30대들 다시 동네 마트 가서 쇼핑할 수 있습니까? 더 싸고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로 가고 있어요. 점점 현명한 소비자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찾고 있고요. 그 유리함의 끝에는 지금은 뭐 해외 직구, 최대한 값싼 가격에 직거래하는 걸 찾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걸 통해서 나한테 수입까지 창출되는 게 있다면 아마 그걸 찾아서 점점 갈 거예요. 아메이가 바로 60여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게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입니다. 직거래 방식. 회사가 소비자한테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다 여기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쓰면서 이걸 갖다가 나의 아이템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광고 연예인 대신에 광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 광고 유통비를 돌려받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캐시백 매출액의 35%를 돌려받고 있는 저희 어머니와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집 앞에 이마트만 갔던 저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이 어머니도 생필품을 매일 쓰고 있고 저도 매일 생필품 쓰고 있는데 저는 돈을 쓰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머니는 이걸 통해서 돈을 계속 엄청 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홍보 많이 했어요. 저 갤바예요. 애플바 많이 들어보셨죠? 앱등이들. 저는 멋없는 갤바예요. 다 갤럭시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태블릿도 좋다, 이 갤럭시도 좋다, 이 워치도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진짜 20대는 전달했을 거예요. 사람들 막 제가 활용하는 거 보고 갖고 싶다고. 삼성에서 저한테 100원도 안 줘요, 100원도. 20대를 전달했는데 금액으로 진짜 거의 2천만 넘게 전달했는데 100원도 안 줍니다. 쿠폰 하나 안 줘요. 근데 저는 아메에서 쓰는 생필품을 소개하고 전달했더니 저희 부부의 생계가 해결될 정도의 수입을 그 이상을 주더라고.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 유통 과정이 절약되니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비자들입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제품을 쓴다 그래도 이마트에서 쓰면 240만 원, 2년을 썼다고 칠게요. 10만 원씩 마트에서 2년을 쓰면 24개월을 쓰면 240만 원을 소비하고 내가 돌려받는 혜택은 2,400포인트입니다. 2,400원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 24,000원 정도 우리가 좀 받아서 뭐 치킨도 좀 사 먹고 뭐 통큰 치킨 이런 거 먹으려면 2,4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 모아서 부자 된 사람 보지 못하죠. 근데 광고 유통비를 줄여서 소비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아메이는 똑같이 1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해가지고 2년을 쓴다. 똑같이 240만 원을 소비하는데 2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현금처럼 할인받아서 쓸 수 있게 돌려받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뭐 캐시백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쇼핑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메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존의 공룡기업들, 기존의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아메이로 조금 분산되면서 자기 매출 떨어질 수 있지만 혹시 뭐 삼성 회장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세요? 우리 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쇼핑 방식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알리는 게 과연 내가 욕먹을 짓인가? 이걸 전파할수록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트 대비 압도적인 혜택. 매달 제품 변경 가능하고 매달 금액도 변경 가능하고 언제든 취소해도 위약금 없고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아메이 마트랑 바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쪽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배해주는 방식이 사실 아메이 굉장히 독특해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거 간단히 넘어갈 건데, 보통 네 사람이 저 위에 이제 제 캐리커처예요. 저로 인해서 제 친구가 쓰고 제 친구 통해서 두 명이 네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아메에서 썼다고 가정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먼저 시작하고 사람도 많고 매출도 많은 제가 가장 많이 수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부터 많은 수입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그런 거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60년이 넘었는데 우리 60년 동안 먼저 했던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려고 일하면 진짜 바보 아니에요? 저도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이걸 굉장히 한번 유심히 연구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숫자랑 안 친하신 분들이라도 이걸 꼭 계산을 해보시고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떤 변수를 대입하더라도 10만 원을 쓰든 30만 원을 쓰든 안 쓰든 저 밑에 몇 명을 더 달아보든 별걸 다 대입해봐도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메이는 제가 12,000원 받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24,000원을 받아요. 왜일까? 저는 한 명한테 알렸죠. 유는 두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린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은 못 드리지만 결론은 이랬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나눠준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해했던 것은 윗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내가 혹시 피해보지 않을까? 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누군가한테 피해주기도 싫어하지만 누군가 잘 되는 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말했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소득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로 인해 이 사람이 그냥 덕을 본다? 솔직히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해보니까 노력순이라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 저는 노력할 자신은 있었거든요. 저조차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려는 그 거지근성은 없었거든요. 정당히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력한 것이 날 보장해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했는데 노력순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확장이 돼서 저도 정확히 이해를 하느라 시간을 한 2달 이상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유리하고 저 사람한테 유리한 거 맞나?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나쁜 게 아닌가? 이거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정확히 공부해 보니까 절대 피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씩 조심스럽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인맥도 별로 없었고 한국에 친구도 별로 없었지만 이게 정말 진짜인 것만 전달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쓰지 않을까? 나같이 현명한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서 제가 소개했더니 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았지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평균 시간이 지나면 한 1,000만 포인트 정도 제품 쓸 사람들이 모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SP, 실버 프로듀스. 이게 평균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그 대신 월 소득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플래티늄, PT가 되면 평균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 연소득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월 평균 한 이것도 한 2, 300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속의 해외여행까지 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저는 꽂혔던 것이 이 사업이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빨리 못 가더라도 한 2, 3년? 내가 평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앞서가지 못해도 평균은 하겠지. 평균을 해서 저 정도가 나한테 추가적인 수입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3, 4천만 원이 나온다. 대박 아니에요, 진짜? 주식 같은 거 다 필요 없겠다, 진짜. 이것만 나오면 너무 안정적이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PT에 꽂힌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건물주가 되는 느낌이겠는데? 하면서 이거에 욕심을 냈고, 선한 욕심을 냈죠. 근데 이 PT라는 거에 꽂혔지만, 이거를 제 능력으로 오롯이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구조가 윈윈 구조인데, 내가 먼저 PT가 돼보면, 그 뒤에서부터는 내가 몇 명의 PT를 도와서 키워내고 만들어내느냐에 이 교육 비즈니스고 복제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명의 PT를 만들어내면 사파예요.
그리고 3명의 PT를 만들어내면 늦게 시작했더라도 내가 먼저 에메랄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6명의 PT를 도와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거. 다이아몬드는 엄청 팔아야겠다. 다이아몬드는 영업 왕이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매출이 많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 6명을 내가 꿈꿨던 PT처럼 한 2, 300만 원 정도 연금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다이아몬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게 굉장히 드문 일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큰 스테디움에 모여있는 이 모든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최소 다이아몬드예요. 최소. 이게 201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60주년 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을 다 베가스에 초대했어요. 길 가다가 토스로 어깨 땅을 하면은 최소 다이아몬드 이상인 거예요. 길에 치이는 게 다이아몬드. 와, 이게 다이아몬드 엄청 많아요, 진짜. 한 5천 명 가까이 그때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삶을 바꿨구나. 그 어떤 기업이 다이아몬드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입을 연소득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거의 뭐 어느 웬만한 기업의 임원급이잖아요. 5천 명이 되는 기업이 전 세계에 존재할까? 대단한 기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중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네, 다이아몬드 중간.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너무 좋아요. 갈 길이 많아서. 여기가 끝이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더블 다이아몬드 되셨는데 아직도 레벨업 할 게 너무 많아서 만렙이 참 먼 게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꽂힌 걸 정리하면 아메이는 자본이 들지 않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데 자산을 만드는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수입, 심지어 하늘나라 가면 상속까지 될 수 있는 이 수입이라는 거에 저는 너무나도 매력을 느꼈고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아까 4사분면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구나. 전 저울질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조금 있었는데 저울질을 해본 거죠. 내가 어디에 내 소중한 인생을 5년을 바치는 게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내 5년을 직장에서 썩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왜냐? 저는 직장도 열심히 다닐 마음이었고 예일해도 열심히 할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은 5년 뒤가 너무 뻔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나를 마음만 먹으면 성공시켜줄 수 있다는데 이미 준비돼 있다는데 까이거 마음 먹어보지 뭐 이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진짜 되고 싶었고요. 영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어차피 다이아몬드를 품는다면 하루라도 젊을 때 되는 게 인생이 좀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속에서는 제 삶의 처음으로 저한테 꿈이라는 걸 자극시켜줬어요. 그 누구도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꿈이라는 걸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본 계기도 없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런 삶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이 속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냥 낭비하고 싶지 않은 20대. 그리고 아메이가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찬란히 빛날 수 있는 도구로서 쓰여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지금도 제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자산성 수입을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증해보니 진짜더라고요. 이 회사는 능력도 나이도 학벌도 출신도 배경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다 기존의 사회에서 뭘 했던 간에 견장 떼고 한번 붙자. 다 이등병으로 한번 붙자. 이 느낌이어서 정말 기회를 찾고 있던 저한테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창업자 두 분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창업 이념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이 사람 만나서 굉장히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사업도 처음 해보는데
인생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겪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인드가 차차 바뀌면서 시작은 누구나 미약하지만 이 속에서 끝이 창대해질 수 있다는 걸 먼저 가신 선배님들 보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요. Pain is temporary but glory is forever라고, 지금 느끼는 고통, 누구나 겪는, 사업가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은 잠깐이고, 이걸 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영광은 영원할 거라는 저 말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과정을 빨리 젊은 나이에 겪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사업이 100% 확실한 수단이라는 걸 2달 동안 공부를 진하게 하면서 전 알게 됐거든요. 검증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메이 사업을 쉽게 한다고 쉽다고, 이 사업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 아메이 장사해, 아메이 영업해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뭐 한다 그러죠? 아메이 사업해. 저는 사업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한 사람들과 저를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어떤 길을 겪어갔을까? 제가 그들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고 아메이가 너무 쉬워졌어요. 와, 정말 이분들 한 거 보면은 진짜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의 김봉재 대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개월 동안 5만 장의 전단지를 길바닥에서 주웠대요. 뿌린 게 아닙니다. 주운 거예요.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전단지들 주워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20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래 애들 다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자기는 전단지를 주웠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놀렸겠죠. 근데 이분이 기업가치 15조에 한국 식품업계 전체 1위의 밸류를 가진 이 배달의 민족 만든 거예요. 나한테 저거 할 수 있겠냐고 저 못하겠어요. 아메이 저 정도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전 세계 1위를 잠깐 찍었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매일 돌아다니면서 직접 홍보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뭐 모든 걸 파는 온라인 쇼핑몰 됐지만 시작은 북스토어, 이 책 파는 회사였거든요. 그 책방을 홍보하려고, 이 북스토어 홍보하려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직접 했고요. 잡상인 취급받고.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분도 콜드 컨택을 했어요. 많이 쫓겨났대요. 네. 책을 팔려 그러냐. 다 대머리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기업가치 800조에 전 세계 1위 부호까지 됐었다. 제프 베조스. 그리고 제가 정말 계속 나오죠. 좋아하는 이 마윈 회장도 비즈니스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고 3년 동안 수입이 무려 빵원이었다고 합니다. 빵원. 3개월도 아니고 3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수입이 빵원이면 난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확신이 나온 거지? 저분 20대 중반에 시작했다는데. 정말 저거에 발가락만이라도 닮고 싶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대단한 경력 가지고 있어요. 7명 뽑는 알바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떨어지고요. 경찰도 5명 뽑는데 자기만 떨어지고요. 다 혼자 떨어집니다. 그 외모가 정말 못생겨, 저 되게 잘 나온 사진이래요. 굉장히 못생겨서 동네에서 진짜 제일 못생기고 키 작고 왜소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자기 혼자 떨어지고 혼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1위 부호가 되는 엄청난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그 마인드,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들을 저는 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난 아메이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 멘탈리티, 요즘 많이 나오죠. 위닝 멘탈리티, 승리하는 멘탈, 끝까지 가는 멘탈, 이걸 제가 조금 갖춰야겠다 생각하고 저도 사업가답게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땐 치약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치약을, 어떻게 생필품을 이랬는데 치약보다 더 크게 점점 자리 잡은 것이 이 반짝반짝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줄 이 생필품 뒤에 있는 가치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대에 외롭게 혼자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열정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즈니스가 정말 견고했고 제품이 확실했고 정말 이 AS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튼튼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알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됐었던 것 같아요. 뭘 개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딱히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서 알려보자. 잘 공부해서 진짜라고 전해보자.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비전 있고 더 멋진 분들이 함께하게 돼서 이 부족한 20대 총각이 다이아몬드까지 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많이 보신 지겨운 영상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올해 만 32살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선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좀 고생해서 저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되어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좋았던 건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저도 나름 마음고생을 좀 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부모님께 손도 좀 덜 벌리고 싶고 이 나이 먹고 쪽팔리게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저도 아둥바둥 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돼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아, 32살에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다니. 그럼 남은 내 인생은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많이 오셨을 거니까 저처럼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본사에서 제 다이아몬드 됐을 때 예상 소득을 좀 한번 찍어봐 달라고 부탁드려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건 예상이에요, 예상. 그 당시 예상치가 이러 보너스 다 합쳐서 한 1억 뭐 6천, 7천 뭐 이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제가 실제로 했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직 뭐 올해가 다 끝나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올해 연말에 다이아몬드로 나올 일시불 보너스가 7,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금을 떼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입이 한 6,800 정도 됩니다. 세금 떼고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친구들 연봉보다 센데? 저 일시불 보너스가? 저는 굉장히 아무한테도 말 못할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기분 진짜 죽인다. 그동안 막 나를 막 암해한다고 막 뭐 암선생, 암쟁이 막 놀려댔던 친구들 얼굴 샥 지나가면서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매달 나오는 수입을 제외하고요. 제가 사실 더 꽂힌 건 이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지금 올해 도전하고 있는 게 이규세키리프 다이아몬드라고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전 이 상승 곡선이 전 처음부터 꽂혔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어머니 수입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작은 진짜 미약하잖아요. 이게 상승되는 속도가 장난 아닌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 수입도 제 나이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멋지지만 만약에 제가 올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더블이 되는 수입이 예상된다는 게 진짜 멋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게 되면은 만 33이겠죠? 알리바바 마윈이 35살 전에 숙제 끝내라 그랬잖아요. 35살 전에 숙제 진짜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막 엄청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 겪는 그 과정이 안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보여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삶의 퀄리티까지 같이 높여주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번 달부터 예정되어 있는 여행이에요. 사실은 이 9월달 이게 내일이거든요. 내일 저녁에 윤성희 리더가 이제 스페인 마요르카에 그 요트 대회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가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슬픕니다, 지금. 정말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어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저희 이제 처가가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윤석이 리더가 떠납니다. 자기만 가네? 네, 좀 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호주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요. 너무 설레요. 아, 다이아몬드부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간다더니 처음으로 내 능력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타겠네? 너무 설레고요. 오늘 아침에 액티비티 선택하라고 나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 골프 칠 거예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돈 주고 국내 허접한 골프장 가지 말고 아메에서 보내준 세계 최고의 골프장을 다니는 삶을 살아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고 3월 달에 삿포로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2024년도 겨울에는 북구옹 여행이 확정되어 있고요. 2025년도 5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 일주일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삶이 이 인생의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 갔다 오면 카드값이 어떻게 되지? 갈 수 있을까? 가서 뭐 먹지? 돈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아니라 공짜로 다 보내주는 이 삶을 전 원했거든요. 제 20대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확실하게 저는 믿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메이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젊은 청년도 인생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 아시죠? 네, 이분도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19살 때 인생 50년 플랜을 세웁니다. 20대에 사업에 이름을 건다. 30대에 자금을 모은다. 40대에 승부를 건다. 50대에 완성시킨다. 60대에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얼마 전에 이미 물려줬죠. 네. 자기가 플랜한 자기 삶을 사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5년 뒤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까? 만 25이었기 때문에 30살에 앞자리 바뀌는 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정말 그 당시 아메리카 빛이었어요. 빛. 쉽고 어렵고가 아니었고 다른 거였어요. 낯선 거였고 안 해본 거였고 남들의 시선도 의식이 됐지만 다른 선택을 해야 different future, 다른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다른 선택한 거죠. 저는 진짜 절대로 스폰서님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주고 으쌰으쌰 하는 팀이 있고 그룹이 있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이 속에서 정말 어설프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절대 빨리 된 거 아니에요. 저보다 빨리 3년 만에 4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7년 만에 됐지만 그래도 30대 초반인 거예요.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대되는 5년 뒤입니다. 회사가 탄탄해야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5년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메리 100년 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지금 제가 32살인데 5년, 6년 뒤에 꿈꿀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흥분되는 거예요. 와, 내가 6년 지나서 아메이의 70주년이 됐을 때 만 38살인데 그때 난 뭐가 돼 있을까? 어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까 수익 구조에서 보셨듯이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지 않을까? 아메에서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되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까? 나 같은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시너스트 그룹 엄청 대박 커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사업을 떠나서, 아메이를 떠나서 나의 인생을 5년? 어쩌면 이제 막 알아보시려는 아직 관심은 있지만 자신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한번 6년 뒤를 한번 조심스럽게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6년 뒤에 아메이 70주년은 무조건 옵니다. 아까 그 라스베가스에서 찍었던 거. 전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 이상을 다 초대를 하는데 6년이면 평균 5년의 다이아몬드 된다고 하는데 6년이면 여기 계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다 다이아몬드 꿈꿀 수 있거든요.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선물해주는 전 아메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도 거저되진 않습니다. 겪어야 되는 거, 치러야 되는 거, 극복해야 되는 것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남은 인생 보상받을 크기에 비해서 훨씬 할만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you can do it too.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스피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